안녕하십니까. 채널 후보 박보현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결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먼저 대선 후보로 선출한 만큼 이 보수 진영에서 과연 누가 대통령 후보에 오를지 시선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양강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 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김남현 기자와 함께 윤 전 총장하고 그리고 홍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장단점 그리고 이제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경선의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포스트 김남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경선 발표가 그 11월 5일이죠. 뭐 이준석 대표가 이제 후보들 사이의 기싸움이 너무 길어지면 안 된다 이렇게 걱정할 정도로 정말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는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그 최종 결정, 이 투표 이게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죠. 국민의힘 경선은 11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책임당원 투표가 진행됩니다. 이어 11월 3일과 4일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진행됩니다. 당원 투표와 일반 투표의 비율은 각각 50%입니다. 최종 결과는 민주당과 달리 과반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많은 득표를 획득한 후보가 대선 후보로 선출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제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이나 막판 지지율을 이제 끌어올리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지율을 살펴보면은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이나 모두 좀 승리를 확신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이 지지율 차이가 없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여전히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지만 대세론에 힘입어서 정계에 진출할 때에 비해서는 그 기세가 한풀 꺾인 상태고요. 홍 의원은 지지율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지만 양강 구도를 이루고 난 뒤엔 급격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경선은 당원 투표 비율하고 그리고 일반 투표 비율이 반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심과 민심을 50대 50으로 반영하면은 기존까지 해왔던 일반 여론조사는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데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후보별로 이제 유불리가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예비 경선과 달리 이 경선 투표에서는 본선 경쟁력을 묻는 그런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변수로 작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에서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선출했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 지사와 대결해서 승리할 수 있는 후보라는 점을 당원들에게 얼마나 잘 인식시키느냐 이것이 관건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먼저 윤 전 총장을 살펴볼 텐데요. 자, 본선 경쟁력에서 윤 전 총장은 어떠한 강점이 있을까요? 윤 전 총장의 장점은 정권 교체 로 응집될 수 있는 표심을 끌어모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지사를 이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에 이은 민주당의 정권 재창출을 막는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부와 가장 인상 깊게 대립한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서 뽑혀야 한다. 뭐 이런 심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0% 선을 유지하는 것이 위태롭고 호남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부정평가가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한 만큼 반문재인과 정권 교체 구호에 걸맞는 인물이라는 상징성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대선에서 그 새로운 대통령으로서 그 인물의 경쟁력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냐 아니냐 뭐 이런 구도로 흐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윤 전 총장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본다는 거군요. 예, 윤 전 총장은 반문재인의 기치를 내걸면서 각종 토론회에서 내가 문재인 정부의 말을 안 듣다 쫓겨났다 이런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정직 징계를 받은 점이 보수 유권자로부터 지지가 이어진 것이죠. 최근에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가 적법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윤 전 총장의 정계 진출을 하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흔들리는 건 아니냐 뭐 이런 말도 나오긴 하지만 여전히 강력한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반문재인 진영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당원 투표 비율이 이제 50%인 것도 어떻게 보면 윤 전 총장에게 유리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국민의힘 당원 구성을 보면은 50대 이상이 이제 과반을 넘습니다. 그러니까 장년층인데 이 장년층으로 가면 갈수록 홍 의원보다는 윤 전 총장을 지지하는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보수 핵심 지역인 대구 경북 지역에서도 윤 전 총장의 지지세가 굉장히 강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당내 기반이 전혀 없던 윤 전 총장이 그 국민의힘 유력 대선 주자로 떠오른 데에는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기를 바라는 그런 기대감이 투영됐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이런 점도 있어요. 윤 전 총장이 당원 투표에서 홍 의원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선출된 이후에 국민의힘에는 젊은 당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이 젊은 당원을 그 마음을 잡는 거 이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 손바닥 왕자 논란이나 뭐 각종 무속 논란 뭐 이러한 점들이 그 신규 당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MZ 세대로부터 마음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윤 전 총장에게는 본선 경쟁력에서 리스크가 남아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자, 이 지사를 두고는 지금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뭐 이게 있다고 하면은 윤 전 총장에는 고발 청부 의혹 이게 다 지금 리스크로 남아있거든요. 물론 이제 두 사건이 모두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야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어쨌든 윤 전 총장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 그 대선 기간 내내 이게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점들이 도덕성 시비가 적은 홍 의원에 비해서 윤 전 총장이 안고 있는 불안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 밖에 대통령 후보로서 준비가 부족하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특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윤 전 총장의 공약의 앞뒤가 맞지 않다, 뭐 알맹이가 없다. 이런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윤 전 총장은 그 정도로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홍준표 의원이 내세울 수 있는 장점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점이 유리하고 또 불리할지 뭐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죠. 이재명 지사와 양자 대결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이재명과 윤석열, 이재명과 홍준표의 그 지지율 차이가 그리 크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를 살펴보면 윤 전 총장과 그 홍 의원 모두 오차 범위 안에서 이재명 지사를 앞서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고발 청부 의혹 리스크를 안고 있는 윤 전 총장보다는 홍 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나, 더 낫지 않나 이런 시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확실히 홍 의원은 지난 대선에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털어볼 거는 다 털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선 과정에서 보더라도 뭐 눈에 띄는 도덕성 논란 뭐 이런 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홍 의원이 가지고 있는 다른 장점이 바로 이제 확장성입니다. 뭐 중도층이나 또 특히 이제 2030 세대에게 굉장히 어필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점에서는 이제 강성 보수 쪽 기반을 가지고 있는 그 윤 전 총장보다는 유리하다 뭐 이렇게 분석이 나옵니다. 과거 그 홍준표 의원과 비교하면 굉장히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발언으로 조국 수석 논란을 겪기도 했지만 윤 전 총장에 비해 유연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점은 앞으로 중도층을 끌어들이는데 유리한 부분입니다. 다만 홍 의원을 지지하는 2030 세대가 그 남성에게 편중됐다는 점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나아가 그 공정이라는 가치에 민감한 그 젊은 세대가 그 대장동 의혹을 안고 있는 이 지사로부터 이탈할 때 이들을 얼마나 잘 흡수하느냐 뭐 이것이 또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역선택 논란이 있었던 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역선택 논란이 제기되고 있긴 하는데 뭐 사실 그 부분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역선택으로 홍 의원의 지지도가 올랐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좀 잘못된 분석이지 않냐 이런 말들을 여론조사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역선택이 이루어졌다면은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홍 의원의 지지율이 낮게 나와야 되는데 윤 전 총장하고 비슷한 수준이거나 뭐 때로는 윤 전 총장보다 더 높게 나오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볼 때 홍 의원의 확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막말 또는 말바꾸기 뭐 이런 이미지는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 투표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그 당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 장년층에게 막말 이미지는 뭐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본선에서도 이런 점은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이 이제 양강 구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제 두 후보를 집중해서 좀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리고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전 의원이나 원 전 지사는 지지율에서 좀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후보의 지지층들 사이에서는 이게 사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석도 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면은 유 전 의원이나 원 전 지사가 이제 막판에 가서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 쪽 이 어느 한쪽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면은 이게 바로 이제 영향력 있는 캐스팅 보트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도 있긴 한데 유 전 의원이나 원 전 지사 측에서는 끝까지 완주하겠다. 뭐 일단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토론회를 비롯한 경선 과정을 비춰보면은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 어느 한쪽과 대립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느 한쪽과 비교적 무난한지 하는 것들은 어렴풋하게 엿볼 수는 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본경선 과정에서 토론회 등을 통해 가지고 윤 전 총장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면서 존재감을 부각시켜 왔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번 경선에서 뭔가 좀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야지 정계에서 사라지지 않고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 전 의원은 이번 대통령 선거가 마지막 정치적 도전이다. 이렇게 공언하기도 했는데 일종의 배수의 진이라고도 볼 수 있는 만큼 절실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유 전 의원의 장점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유 전 의원도 지난번 대선에 이제 후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 이제 새롭게 불거질 그런 리스크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유 전 의원은 그 정책 부분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을 공격하면서 윤 전 총장의 정책이 부실하다 이런 점을 대비시켜가지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바른정당을 창당하면서 멀어진 당심을 잡는 거 이 부분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원 투표율이 50%나 이르기 때문에 멀어진 당심을 얼마나 잘 되돌리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원희룡 전 지사는 어떨까요? 원 전 지사도 의미 있는 숫자를 만들어내야 된다. 이 부분은 유 전 의원하고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요. 네, 원 전 지사가 이번 경선에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이끌어낸다면은 본선에 오르지 못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성공했을 때 다음 정부 요직에 등용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당대표 선출이 있고 2024년에는 총선도 있는데 이런 정치적 이벤트에서 체급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에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원전 조사의 존재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대선에서 패배하면은 당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사퇴할 수 있고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수 있는데 이때 원전 지사의 역할론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원전 지사는 한때 남경필, 원희룡 그리고 정병국 이렇게 보수 정당의 소장 개혁파 여기에 이제 상징처럼 됐었는데 그동안 이제 제주지사로 내려가 있었어요. 그 때문에 중앙 정치에서 좀 멀어졌었죠. 그래서 이번 경선을 통해서 이제 낮은 인지도를 좀 끌어올린다고 하면은 정말 새롭게 부활의 날개도 펼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원전 지사가 유튜브에서 대장동 1타 강사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재명 지사를 향해 공세를 강화하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지켜볼 만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은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는 윤석열 전 총장과 그리고 홍준표 의원이 어떤 점에서 유리한지 또 어떤 점에서 불리한지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되려면 당신과 민심 이 두 마리 토끼를 50대 50으로 잡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윤 전 총장이나 홍 의원이나 모두 과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유승민 전 의원하고 그리고 원희룡 전 지사도 끝까지 완주하겠다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 두 후보가 과연 얼마나 의미 있는 숫자를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저희 채널 후에서는 여야의 대선판을 흔들 중요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의미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망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을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